자, 3부. 예, 3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비틀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8월 16일 토요일. 자, 9시 52분 미국 동부 시간, 뉴욕 시간입니다. 한국은 밤 10시 52분이고요. 자, 토요 정모라방의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바쁘고요. 뭐 약간의 교육도 있긴 하지만은 뭐 예능 일리 소통 위주고. 자, 토요일 날은 장기적인 얘기 드립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적인 얘기 못 드렸죠. 예, 그동안 실적 기간은 자 끝났습니다. 자, 4주 전 토요 정모 라방 방송 참고하시고요. 자, 2025년, 벌써 8월이 다 갔습니다. 네, 1, 2분기 지났고 3분기도 거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2025년 작년 말에 저희가 얘기 드렸죠. 자, 올해 표는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략적 자산 배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자산 배분을 해놨죠. 뭐 6대4, 5대5, 뭐 4대6으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 해놓고, 자,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4월 달에 크게 한번 떨어진 이후로 다시 반등을 자 많이 했습니다. 기회가 한 번 왔고요. 자, 2번 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이제 아직은 불확실한데, 자, 일단 2025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자, 이번 주에 0.92% 올랐고요. 다우도 1.73% 5일 동안. 자, 나스닥 0.72% 올랐고요. 러셀 2.69%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 못 올랐던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죠. 자, 올해 들어서 S&P 500이 9.66% 정도 올랐는데요. 예, 떨어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작년, 재작년은 뭐 20% 이상씩 수익을 냈지만 올해는 한 10%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 작년 말에 다 얘기 드렸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이 더 났을지, 뭐 레이드 익스펜션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네, 경기 확장 사이클. 주식시장이 한번 올라가면은 3년째까지는 조금 확장되는 가능성이 있다, 10% 얘기 드렸는데 그 10%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자, 바닥에서 줍줍하신 분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났겠죠. 20% 이상 수익이 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주사하니까 한 32% 정도 되더라고요. 자, 다우가 5.65% 올라갔는데 뭐 반반 전략을 쓰셨던가 아니면 다우 위주로 방어적으로 운영하신 분들도 5.65%는 올라갔습니다. 자, 나스닥이 조금 더 잘했고요. 한 12% 올라갔고요. 러셀 2000 2.53% 올라갔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많이 줍줍을 한 게 QQQ죠. 성장주 빅텍 위주로 많이 줍줍을 했는데, 자, 성장주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 애플 다 올랐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조금 더 올랐고 제약주들 많이 올랐죠. 자, 은행주들도 좀 올랐는데, 자,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3%나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34% 올랐고 메타 34%, 자, 아마존, 구글 5.3%, 7.6% 올랐고요. 자, 애플하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한 상황이었고 은행주들 잘했죠. JP모건 21%나 자 올랐습니다. 이제 뭘 들고 있었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스파이 같은 거, 그래서 ETF 잘 들고 가신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반반 전략 펴도 5%는 수익을 내셨겠죠? 플러스로 전환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올해 주식이 잘 된 이유가 상호관세, 리버레이션 데이, 4월 2일 대단했죠. 해방의 날이다, 이러면서 호기롭게 관세를 그냥 차트 하나 들고 와서, 아이고, 무역수지 차이, 그거 딱 반 나눠가지고 우리가 관세 매기겠다, 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은, 트럼프 오리서 치킨 사우 타코죠? 그래서 언제나 무서워서 도망간다. 2018년, 19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무서워서 결국엔 물러났거든요.
그때 얘기를 드려서 4월 달에 더 줍줍하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이제 상호관세 뭐 자유의 날 이런 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8월 달 지금 보면은 자, 유럽은 관세 15%, 그다음에 한국도 15%, 일본도 15%. 네, 그다음에 한국 뭐 일본에서 투자를 약속받긴 했지만은 뭐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몇몇 뭐 브릭스 국가들 빼고는 예, 대부분이 관세를 15%로 25% 맞은 게 아니라 25%에서 한 40% 정도 됐었죠. 자, 15%로 다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10%로 연기가 10% 매기고 연기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호기롭게 막 25%까지 못 매기고 5%만 이제 약간 그냥 체면을 차릴 정도로 관세 올리고 끝냈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예, 상대방도 관세를 올린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예, 유럽도 그렇고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다 미국을 좀 만만하게 보는 예, 약간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다가 재책에서 예, 다미주답에서 그렇게 자 조금 얘기 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세계 패권 질서 변화하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15% 관세 효과가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8, 9, 10월까지 뭐 올해 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연준 쪽에서도 관세 효과가 약간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서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약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9월 달에 확실히 금리를 내리겠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까지 올라갔죠. 무조건 내려야 된다.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84.9%로 떨어졌는데 자, 9월 달에 한번 내리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세도 크게 안 매겨졌고 이제 금리도 이제 당연히 9월 달에 대비로 이제 대응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니까 한번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시장이 오히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두 번 내린다. 3.7에서 4%가 55.2%인 그런 상황이고요. 12월까지 이제 두 번 정도 내린다. 며칠 전까지는 세 번 내린다였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예, S&P 500이 최고점까지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 6,5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목표를 한 거죠. 6,480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근처까지 결국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관세는 조금 매기고 네, 그다음에 확실하게 9월 달에 관세를 예, 금리를 100% 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시장이 가장 최고의 상태로 완벽한 조건에서 6,500까지 자, 올라간 예, 그런 상황입니다. 6,480. 자,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이미 S&P 예, 경제 전망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4.5% 정도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가는 3.1%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고 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2주 전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왔는데 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정을 하고 보니까 고용이 10만이 넘어가던 게 예, 많이 줄었죠. 그냥 몇만 정도 뭐 6만 한 5천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예, 한 뭐 3%대 실업률에서 지금 한 4.2%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를 한번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구인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예, 졸스에서 나오는 구인도 지금 한 7,500명 예,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확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근원 PC 물가 지수가 7월 말에 나왔는데 2.8%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금리를 내려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번에 CPI 근원이 나왔죠. 3.1%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3.3이나 4도 아닌데, 금리 한번 내려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로 환산한 거라든지 12월짜리는 예, 그렇게
특히 6개월짜리는 예, 물가가 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고 12월하고 이제 3개월짜리가 좀 꺾여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뭐 제롬 파월이 항상 하는 얘기죠. 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때 막 9%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를 안 내릴 이유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9월에 한 번 정도 내려주면 좋겠다. 뭐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계속 압력을 내리고 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CPI가 헤드라인은 또 2.7%예요. 근원 빼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금리 내릴 수 있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굿뉴스가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굿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예, 나쁜 뉴스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 좋게 작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2년물 채권금리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자, 떨어진 상황이죠. 예, 한때는 4%가 넘어가다가 예,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4.4 막 이랬죠. 네, 근데 지금 3.75까지 떨어져서 자, 올해 금리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주식들한테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채권 가격도 좀 올랐고요. 예, 10년물도 많이 떨어졌었죠. 예, 4.25가 뚫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자, 5월달만 해도 뭐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왔죠. 이스라엘 전쟁. 예, 중동 쪽이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까지 지금 열렸을 정도로 지금 지정학적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진 예, 그런 상황에서 S&P 500이 최고점을 이번 주에 찍었던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걱정 항상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4월 달이었죠. 그 이후로 엔화 가치가 올라오면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물가 문제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 엔캐리 청산 걱정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요인과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최고점까지 찍었습니다. 6,500 근처까지 올라왔고 기관들이 목표로 한 것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예, 더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자, 이제는 완벽한 요인이 하나하나 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곰들은 쉬었습니다. 예, 곰들이 쉬었어요. 여름에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 6월부터 7월, 8월. 자, 그래서 미국의 여름은 7, 8월인데 그냥 쉬었어요. 네. 자, 뭐 올리려면 올라봐라. 자, 우리는 일단은 쉬겠다. 뭐 일단은 예, 좋은 호재가 나올 때까지 쉬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곰들이 쉬었다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자, 곰들도 4월에 크게 먹고 5월에 이제 반등하니까 이제 6월, 7월, 8월 가만히 봤습니다. 자, 쉬었죠? 예, 잠시 5월에 중동 전쟁 났을 때 6월 달에 금리 확 올라가고 물가 올라갈 때 한 번씩 2, 3%씩 뺄 때만 뭐 살짝 먹었고, 예, 7월 말에도 살짝 먹었죠. 8월 초까지. 한 3% 살짝 먹었고, 예, 그 이상은 뭐 크게 공격이 안 들어왔는데, 자, 이제 슬슬 또 이제 9월, 10월이 오니까 돌아오죠. 이들도 휴가가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약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약인데 이제 아마 8월 16일이니까 이제 슬슬 돌아올 거예요. 휴가 끝나고 곰들도 돌아올 거예요. 한 8월 23일, 예, 25일.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예. 자, 다들 그냥 휴가 즐겼어요. 예, 많이 벌었고, 예. 자, 슬슬 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예, 곰들이 들어오기 좋은, 예, 그런 시기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발동을 걸어볼까? 자, PON 그리드 64까지 올라왔네요. 물론 이제 7월 25일 날. 7월 25일 정도에 가장 최고점을 찍어서 익스트림 그리드 우리 봤죠? 80.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슬슬 들어왔는데 중립을 갔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곰들이 일단 발동을 걸었는데, 예, 뭐 크게 작용은 안 했지만 8월달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예, 8월달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그리드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제 과열 상태까지 한번 봐줬고요. 이제 과열도 되니까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동일 가중으로 보면은 7월 25일날 최고점 찍은 것까지 이제 다시 한번 찍었어요.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쌍봉을 일단 그렸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돼야 되죠? 예,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게 지금 약간 벗어났습니다. 예, 벗어났고, 다시 반등했지만 그 밑에 선에서, 예, 물러났죠. 자, 쌍봉 차트 분석은 안 하지만, 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힘이 없구나. 예, 올리려는 힘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심리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올리려는 힘이 약간 부족해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 푸컬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사자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요. 정크본드 디맨드.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중소형 회사들의 회사채도 이제 많이 샀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크본드 쪽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변동성도 15.09인데 이번 주에 14대까지 찍었죠. 올해 들어서 빅스도 가장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건 최고점까지 올라왔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S&P 500 이번 주에 과열 한번 시켰죠. 네, 근데 완전히 과열을 못 시켰습니다. 완전히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은 없었고 다시 좀 밀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자, 뭐 문제는 이거죠.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네, 그래서 기관들은 밸류에이션 봅니다. 미국 기관들은. 네, 그래서 22.1이에요. 자, 5년 평균 19.9, 10년 평균 18.4보다 포워드 PE 레이쇼가 S&P 500이 22.1로 거의 지금 거품이 낀 상태예요. 더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2021년에 거품, 그 다음에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거품, 예, 딱 그 정도 거품까지 또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더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은, 예, 물리거든요. 기관들도. 수익 내기는 좀 애매하고 한번 쭉 빼야지, 예, 본인들도 뭐 사야지 연말까지 좀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쭉 뺐다가 이제 12월에 수익을 내려면은, 예,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을 내려면은 지금 한번 뺐다가 올려야지,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개월간 보시면 PE 레이쇼가 27.7이고요. 5년 평균 25, 10년 평균 22.6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스트레치 됐다. 쫙 펴져서, 예,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QQQ, 예, 자, QQQ도 이번 주에 CPI 나오고 최고점까지 찍었죠. 네, 그리고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완전 꺼지진 않았지만은, 자, QQQ도 좀 밀렸고 스파이도 좀 밀렸고, 네, 그 다음에 다우가 아직 좀 과열이 좀 덜 된 상태라 좀 올라갈 여력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다우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홈디포라든지 월마트라든지 타겟 실적 발표 나오면 조금, 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우가, 예, 이제 다우가 지금 과열은 안 됐어요. 60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최고점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고점까지 다우가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 더 올라가기에는 아직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우도. 네, 더 과열을 시키려면은 뭐 UNH가 더 올라간다든가. 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예,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셀 2000은 이미 수요일날 CPI 나고 과열을 시켰다가 빠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자, 러셀 2000도 조금 내려가는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5일 동평선 위에 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버블이 생기는 버블의 단계죠. 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버블이 4월 달에 막 팔았다가 베어 트랩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5월 달에 쭉 올라와서 뭐 열광적으로 지금 탐욕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뽀모가 일으키고 막 취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꺼졌는데 불트랩으로 한 번 더 반등을 했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도 있는데 지금이 7월 달에 올라왔던 게 8월 달에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지난주에
떨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8월이 여기고 한번 9월에 반등했다가 떨어질지. 자, 버블의 단계에는 어떤 사람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포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미국 주식으로 한국 주식에서 지금 미국 주식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예, 지금 미국 주식이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뉴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죠. 지난주부터. 연준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9월 달에 확실하게 25bp나 50bp 내리겠다. 스카 퍼센트 50bp 내리라 그랬죠. 요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침체가 오든 안 오든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 이게 CPI가 나오면서 확실해지면서 최고점 6,500까지 찍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 패러다임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뉴 패러다임이 이거였는데 딱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정도 딱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6,500까지 끌어올렸다. 6,400을 뚫고 올라왔는데, 자, 과연 그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냐의 문제죠. 네, 지금은.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uncertainty. 자, 그래서 주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관세가 어느 정도, 자, 유예도 90일 되는 것들이 많고 15%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연준도 이 높아진 불확실성을 이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 관세만 하더라도 48%에서 막 25% 너무 많았죠. 자, 이게 지금 8월 달 되면서, 네,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뭐 20%에서 지금 15%로 거의 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30%긴 하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10% 매긴 거로 따지면 20%밖에 안 맞았어요. 자, 그렇고,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등등 해가지고 이 관세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15%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이 어떤 확실하게 이 관세 때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 올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 지난번에 서베이 돌린 거 있죠. 9월 달이 39%고 4분기가 42%, 10월부터가 42%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정도, 이번 달 말에 PCE 나오고 다음 달 12일 정도에 이제 CPI 물기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친 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철강하고 반도체는 300%까지 관세를 매길 거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완전히 거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 연준이 패러다임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패러다임인데 한 번 정도. 네. 근데 그게 지금 관세 매기면 다시 물가 올라가면서 그 패러다임마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브라질 관세 50%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캐나다 35%, 멕시코 25% 관세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USMCA, 뭐 전에 나프타 같은 그런 거에 해당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35%, 25%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구리 같은 거 관세 여전히 50%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중국 쪽의 관세도 20% 아직은 매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30%까지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90일 연기를 했지만은. 자,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CPI까지는 물가가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PPI가 나왔어요. 도매 물가가 나왔는데 다다리로 0.60%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PPI였죠. 목요일날. 자,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자들은 도매 물가를 올렸는데 소비자까지는 정가를 아직은 안 시키는구나. 이 회사가 마진율이 50%면은 그냥 마진을 40% 정도 30%로 떨어뜨리면서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아직은 안 시키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겠죠. 마진율이 20%, 10%까지 떨어지면 결국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정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여서 올라갔죠. 어제 미시간에서
내려가다가 4.6%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소매 판매가 또 늘어났어요. 0.5%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경기 소매 판매 물가 올라가는데도 잘 사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동차도 잘 판매가 되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짰는데 갑자기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개인소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물가는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계속 쓰죠. 개인 소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0.3%. 소비 여전히 견고합니다. 연준은 이걸 보면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자, 지금 금리를 굳이 우리가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죠? ISM 서비스 아직 50 넘습니다. 미국의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예요. 서비스로 먹고 사는 됩니다. 근데 자 50이 넘어요.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GDP 3%. 아유 좋아요. 자 한때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0.5%로 깜짝 놀랐었는데 자 미국에서 수입을 재고를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막 수입을 하니까 마이너스로 꺾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3%. 미국 GDP 좋습니다. 자 연준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국 아직 경기 좋은데?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신호가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실업률도 4.2%고, 뭐 아직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잘 잡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리를 우리가 9월에 그냥 내려야 되냐? 아유, 뭐 내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침체 확률 이미 한 달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골드만삭스가 올해 침체 확률 30%로 떨어뜨린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잘 맞춥니다. 침체 안 올 것 같죠? 느낌이. 자 아직까지는 침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아이고 미국 부채 높죠. 자 이런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뭐 곰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자 저는 항상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자 저희 올해 목표 주가가 6,500이니까 항상 긍정적이죠.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항상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저희는. 자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2022년 9월에 3,800으로 3,600으로 막 내려갈 때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줍줍을 했고요. 자 올해도 4월달에 열심히 떨어졌을 때 열심히 줍줍을 했고 결국 6,50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기관들이 목표로 한 자 그럼 특히 모건스탠리의 6,500 뭐 골드만삭스 6,600으로 바꿔놨죠. 6,600으로 그래서 자 골드만삭스로 목표로 한 거 모건스탠리가 목표로 한 거 뭐 다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전 바랄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계속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취임할 때부터 한 얘기죠. JP 모건의 애널리스트인 프리아 미스라도 나와서 얘기했다고 계속 얘기 드렸죠. 트럼프 푸시 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2018년 19년을 저희가 봤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해요. 스위치를 켰다 껐다 켰다 켰다 뭐 본인은 외교 전략이라고 둘러대지만은 결국엔 졌습니다. 15%만 매기고 끝났죠. 자 소심하게 자 그래서 트럼프 풋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걱정할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에 떨어졌을 때 열심히 주줍해서 지금 올라온 거고 다시 떨어져도 또 트럼프는 뭔가를 또 계속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연준의 금리를 내리려고 뭐 압력을 넣든지 그렇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아 보이는데 소비자 심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데 자, 요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연준도 금리를 9월에 한 번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많아요. 저희도 MMF 마켓에 돈 많이 넣어놨죠. 뭐 일단 뭐 작년 말부터 많이 넣어놨는데 자 달러가 떨어져도 MMF 마켓은 계속 올라가니까 뭐 비슷한 건 SGOB 뭐 얘기 드렸죠. 빌 뭐 이런 거 저희 사놨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라왔죠. 자, 그래서 MMF에 돈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우도 아직 좀 올라갈 여력이 좀 남았어요. 뭐 UNH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또 올라가면은 골드만삭스가 좀 밀렸죠. JP모건도 좀 밀렸고. 자, 그런 것들 좀 올라가면은, 다우가 여전히 지수를 계속 견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2 통화량 많아요. 미국인들이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 저축속 통화량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자,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상위 1%라든지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예,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시장은 걱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M1 통화. 원빅 뷰티풀 빌 이제 통과시켰죠. 네, 통화량 계속 풀고 있습니다. M2 통화, M1 통화 뭐 다 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가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린 거죠. 2015년부터 시작된, 뭐 2013년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버블이 아닙니다. 뭐 2000년 버블을 아직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버블 아니에요. 빅텍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무슨 버블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은 수익이 안 나는 인터넷 기업들이 터진 거고, 네, 지금은 빅텍들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자, 팔란티어마저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플러스예요. 자,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다 내고 있습니다. 버블 아닙니다. 네, 터지려면은 약간 2030년부터 떠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온 것들이 약간 터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 인공지능이 버블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런 많은 사람들 피하시고. 자, 일단은, 야, 전세계 시총 10위 안에를 보시면 알겠죠? 아이고, 인공지능 하는 오픈 AI랑 협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2등. 뭐, 애플도 이번 주에 인공지능 한다 그러니까 230불까지 올라왔고, 구글 잘하고 있죠, 인공지능. AWS 클라우드, 아마존, 메타 인공지능 잘하고 있죠. 자, 테슬라 자율주행 잘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이 되는 엔비디아 1등, 예, 브로드컴, TSMC 다 따라오고 있죠.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의 증거죠. 자, 터질 가능성이 없어요. 수익이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자본 투자까지 더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고. 자, 이번 주에 GPT-5 나왔죠. 네, 오픈 AI GPT-5 더 나와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긴 했지만 계속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미나이에서 BO3 나온 거 아시고 계시죠? 이것도 대단하던데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이 대단해요. 예. 와. 이 정도면은, 사람이 제작한 거랑 무슨 차이죠? 자. 음성까지 들어갔죠? 네. 음성까지 들어갔죠. 네, 음성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보실래요? 자, 이제는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성 지원도 됩니다. 자, 음악 나오죠? 아, 디즈니 이번에 나온, 예, They left behind a ball today. 이번에 나온 K-pop 데모헌터스랑 영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냥 나오죠? 예. 자, 아유, 너무 잘해요. 예, 지금 뭐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BO3인데. Where were you on the night of the bubble bath? 자, 그냥 생성형 AI가 비디오도 만들어줍니다. 자, 어도비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자, 그렇죠? 자, 아무튼 인공지능, 예, 잘하고 있고, 예, 스타베이스, 자, 오픈 AI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또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인데, 자, 6,500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6,500 써놓고 갔죠. 자, 6,5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자, 8월이 거의 끝났는데, 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022년 8월에 잭슨홀에서 갑자기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주 짧게 1분도 안 하게 성명서를 강하게 읽고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상황이 2022년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2월부터 쫙 내려갔다가 여름에 참 반등을 잘 했다가, 네,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확 무너져서 9월까지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썸네일을 만든 게, 자, 지금 주식시장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 영상을, 이걸 만든 게 딱 그때예요. 9월 24일 날 3,600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벌써 6,500이니까 2배가 올라왔네요.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항상 얘기 드리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은 잭슨홀 미팅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리겠다가 패러다임이었는데 제롬 팔이 나와서 우린 9월에 금리 내릴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홈디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잡혀 있죠. 예, 홈디포, 타겟, 월마트. 자, 요분들이 나와서 아이고 예, 관세 때문에 우리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이러면은 또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20일날 수요일날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 2명 빼고는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죠. 네,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발표한 거 보면은 금리 내린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만 2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10시,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별말 없으면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회복시켜줄 가능성이 8월 27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네, 요게 잘 나오고, 근데 29일 날 물가가 또 올라간다. 29일 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구인하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냐. 9월 5일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요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예, 금요일. 자, 3주 연속 금요일 잘 버텨주길 바라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엔비디아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못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엔비디아라도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 자,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 정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예, 여러분들이 산책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자,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미리 위험에 대비를 하시라고 생각할 것들을 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자, 오케이. 네.